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회계 과정을 신청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회계 공부가 처음인 분들의 경우 종종 수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개강 전에 틈틈이 회계 기초 핵심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집필한 교재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동 중에도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인강 교수님의 재미있고 친근한 설명을 들으시면 아, 회계 수업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시 후 전체 1시간 35분으로 되어 있는 회계 입문 강의 중에서 1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가량 진행하오니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볼수록 빠져드는 회계연리 입문편을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 회계과 훈련교사 박지영입니다. 회계라는 학문이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 처음 입문하시는 훈련생분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고, 강의도 교재와 더불어 한글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본교의 재원생들을 대상으로만 특별히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누구보다 튼튼한 회계 공부의 기초를 다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회계연리 입문편 시작부터 제대로 배우자. 보실게요. 오늘 저희 회계과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자, 저희는 어디까지만 하실 거냐면 목차는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벌써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아니면 아직 강의를 신청을 하셨는데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받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교재는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기본. 여러분,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막연하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회계는 예전에 장부를 기장하던 시절에 장부를 기장하던 거에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보시면 회사가 있다면 일단 회사의 뭡니까? 그 주인이죠. 주주들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경영하시는 경영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사시는 채권자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래처,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그리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회계의 정의는 일단 장부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장부에 기록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물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게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회계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은 아래쪽에 보시면 일단 주목적,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를 5가지를 배우실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수업에서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성과,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이거를 1년 동안에 묶어서 하나의 표로 만드시는 게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단 회계의 기본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부목적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자, 그럼 영업 활동에 따른 기업의 분류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회계는 회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배우실 때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라서 그 기업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활동에 따라서 영업활동이 어떤 거냐.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의 주력상품,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보시면 종목이 있고, 그죠? 요 종목이 있는데 요거에 따른 요거를 저희 회사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라고 하시는데 요 아이가 상품이냐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실 거고 제품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요 둘 차이는 우리 회사 자체에서 생산을 하느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완성품을 사옵니다. 외부에서 완성품을 사와서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하시는 게 바로 상품이에요. 중요한 건 회사 내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사와서 이익만 붙여서 팝니다. 요런 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요런 업들을 저희가 도소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은 말 그대로 원료와 재료를 합해서 원재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료와 플러스 재료를 합한 걸 원재료라고 하시는데 요 아이를 사와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한번 거치시냐면 제조라는 과정을 한번 거치겠죠. 요렇게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완성품에 이익을 붙여서 파시는 거, 요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거를 요 아이를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는 위에서 만드느냐, 하나는 밖에서 사오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걸 제조라고 하시는데 요런 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제조업 요렇게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법률에 따른 기업의 분류가 있어요. 개인기업은 아시죠? 사장이 본인이에요. 본인이시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업은 사장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시고 법인은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법인의 뭡니까? 주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1급 올라가시면 법인의 제조업을 배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회계의 분류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저희는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근데 여기서는 아직 세무회계는 조금 단계가 높았을 때 배우실 거고 기초적인 과정에서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재무회계는 일단 어떤 경우에 쓰시냐면 보고 목적이에요. 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말씀을 드렸죠. 다 외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외부 정부 이용자에게 보고할 거라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만 보고하셔야 돼요. 우리 작년까지 영업 실적이 얼마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 그게 뭐다? 과거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만을 보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외부에 보여주니까 예쁜 틀로 만들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수단을 가지고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는 어때요? 내부 이용자들, 그래서 사장님이 주로 많이 보시겠죠? 사장님이 주로 많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보고수단은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양식으로 쓰시면 돼요. 사장님이 오이채를 좋아한다, 오이채로 쓰시고 사장님이 배민의 도연채를 좋아한다, 도연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보는 어때요? 올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아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각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수시로 보고하죠. 사장님이 갖고 올라와! 그럼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관리예요. 그래서 자,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회계는 종류에 따라서 기록 방법에 따라서 단식회계가 있고 복식회계가 있는데
복식에는 열심히 여러분이 들으실 거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면 급여를 줬다. 어떻게 줬느냐? 현금으로 줬느냐? 보통 예금으로 줬느냐? 안 줬느냐? 어떤 선택, 수단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급여를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배우실 거냐면 복식부기를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경제주체는 뭐겠어요? 영리회계죠. 영리회계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업을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영리회계라고 해요. 이런 영리회계를 할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배우실 회계는 복식부기의 영리회계예요. 비영리회계는 어떤 것들이냐면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분들이 있죠. 학교 이런 분들이 이제 재단법인이신데 이런 것들은 비영리법 회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회계상의 용어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개인기업의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 단위라는 것은 일단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장소입니다. 장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회계 단위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이렇게. 어찌 보면 세무서의 관할 구역이라고 보셔도 되고 세금을 신고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산에 본사는 있어요. 본사는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어디 있냐면 공장이 김해에 있어요. 그러면 김해에 공장이 있으면 요거의 회계 단위는 2개가 됩니다. 요거 하나 해서 2개.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본사는 부산에 세무서에 신고하실 거고 김해는 김해 공장에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외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회계기간을 볼게요. 요거는 회계기간은 아주 괜히 나이스하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회계연도라는 말을 씁니다. 회계연도, 회계기간. 일단 연도는 기간적 의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기간적인 의미고 자, 6개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우리가 뭐 1월부터 6월까지가 회계 기간이다. 그럼 회계 기간은 6개월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신에 상법상에 1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회계 기간은 꼭 1년으로 안으로만 하셔야 되고 우리가 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회사가 이 기간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 요렇게 쓰셔도 돼요. 1년만 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사장님 마음이에요. 사장님 마음. 그래서 신고하셔요. 신고. 그래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기초 용어를 보시면 자, 기초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요것을 하나씩 볼게요. 분기는 여러분 아시죠? 분기. 뭐 그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우리 뭐 삼성의 1사분기 영업 실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3개월씩 잘라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겠죠. 자, 분기는 3개월씩. 이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회계, 연도 아니면 회계, 기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회계연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올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라고 얘기해요. 단기. 그러면 올해 앞에 요게 지금 2024년도라고 보시면 단기실 거고 2023년도는 뭘까요? 전기가 되겠죠. 그죠? 전기가 되실 거고 그 다음 연도는 뭐가 되시겠어요? 차기 이렇게 되겠죠? 자, 6개월씩 또 자릅니다. 6개월씩 잘라가지고 요건 아시죠? 상반기 뭐 6월 말 되면 TV에서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상반기 결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반기 요건 다 알고 계시는 기초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시는데 자, 회계연도 단기의 첫날 1월 1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단기의 올해의 첫날이라 해서 기초라고 얘기하고 올해의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회계상의 용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쓰시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회계상의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용어를 보시면, 자, 재무제표라고 해서 나오죠. 자,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부 보고를 한다 했잖아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물건 좀 내주세요. 우리 회사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세금 얼마 내야 됩니다 하시게 되면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요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라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개인데 일단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뭐였습니까? 재무제표는 2개가 있다 했죠. 자,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요렇게 있어요. 네 번째, 5번째 요렇게 있어요. 자, 근데 주석 같은 경우에는 표가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다 표예요. 일정한 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주시는 거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에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랑 좀 다르거나 특별히 설명해야 되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는 별지라고 보시면 돼요. 별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인 설명해주는 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는 아니고 뭐 설명하는 거다 별도로 제공해주는 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재무제표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실까요? 내려보시면 다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상기업이 뭐였어요? 도소매업이에요. 도소매업은 일단 자금을 투자하게 되면 상품을 사가지고 판매를 해서 자금회수예요. 제조업은 자금을 투자해서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삼성의 냉장고를 삼성이 만들어서 자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팔게 되면 얘는 뭐가 되시겠어요? 제품이 되죠. 자기 회사 물건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파니까. 근데 삼성의 냉장고를 어디서? 하이마트 같은 데서 파시게 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상품이 되는 거죠. 자기 물건 아니잖아. 삼성 물건을 사와서 완전한 냉장고 한 대를 사와서 자기 하이마트라는 점포에서 팔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시겠어요? 상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구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뭐였어요? 2개 있다고 그랬죠? 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2개 중에 2개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그 해에 벌어들인 경영성과입니다. 얼마의 수익을 내서 얼마의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어떤 이익, 나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내 돈은 얼마일까 이렇게 보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여기 보시면 수익, 비용, 이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익과 이익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를 배웠다면 수익과 비용은 다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익에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얼마를 다 벌었지만 그러면 전체 내가 번 게 얼마예요? 전체 번 게 100이다 이렇게 볼까요? 100이면 자, 그 중에 얼마를 썼냐면 70을 썼어. 그죠? 70을 썼어.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건 30이야, 30. 이게 순수하게 나한테 떨어지는 내 돈이에요. 이게 어디 나타난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뭐냐? 그러면 계정이라는 게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는 재산이 얼마냐라고 돼 있죠.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재화하고 그 다음에 재화는 뭐예요? 물건하고 돈이죠. 물건하고 돈과 그 다음에 채권들도 뭐가 되시냐면 자산이에요. 채권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회계 처리할 때 많이 괴롭히실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막 쉽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받을 권리. 받을 권리. 지금은 내가 못 받아.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으려고 약속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어음 같은 거. 아니 외상했어. 물건을 내가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일주일 뒤에 줄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아시겠죠? 부채는 뭐야? 알고 계셔요. 빚이에요. 빚. 부채는 빚.
B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에서 부채. 얘는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내가 받게 되는 권리들이고, 자산이면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빼면 뭐가 되신다? 나머지는 자본이 된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 이익의 체계와 자산, 부채, 자본의 체계가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하나는 뭐예요? 수익, 비용, 이익은 어디 항목이다? 손익계산서의 항목이시고, 자산, 부채, 자본은 어디 항목이다? 재무상태표의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회계상 용어들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하시다 보면 훨씬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요 정도의 강의로 끝내고, 자주 마냥 안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도 뭡니까? 짧은 거를 골라보시죠. 그러니까는 짧고 굵게 조금씩 그날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수업에 가셔서도 보셔도 됩니다. 왜? 헷갈리실 때는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청하신 1강 다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학습 전체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 및 수강 신청하고 강의실 입장하는 방법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tom.step.or.kr이라고 입력하여 학습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측 상단의 회원 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 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으므로 원하는 방법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아이디를 정한 다음 중복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학력과 재직 구분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비용에 동의하게 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컴퓨터와 휴대폰이 보는 화면이 약간 다른데 메뉴에서 훈련 과정의 원격 훈련 과정을 선택하면 회계 온라인 사전 학습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검색됩니다. 관심 과정을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합니다. 수강 신청, 계속 진행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완료합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의 상태 값이 수강대기 상태가 되며 학습관리자의 승인 후에 수강 승인 상태가 되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려면 마이 페이지, 나의 학습, 학습 중 탭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강의실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라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선택해야 강의실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강의실 홈에 들어가서 학습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는지 진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잠시 후에 교수님과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